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윌에서 토목직 공무원 전공 두 과목 응용역학과 토목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국입니다. 오늘이 그 2023년 6월 26일인데 오늘부터 2024년 대비 응용역학 기본 이론 강좌를 갖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서 첫 시간 내는 우리가 이제 OT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응용역학이다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이때 국가직 고급 7급, 고급 7급, 그 다음에 또, 지방직, 고급 7급, 그 다음에 또, 군무원이죠. 자, 각각,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시험에서, 공통 과목이죠. 전공, 공통 과목으로서, 고급 7급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예선 우리가 이때 총, 2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20문제가 되고, 군무원은 이제 25문제 됩니다. 이건 고급 중심을 했을 때에 이야기 되고, 7급에서는 25문제씩이죠. 25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각 시행 기간이죠. 시행 기간에 따른 이때 국가지방 군무원 시험, 교육직 공무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방직에 다 포함됩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간단하게 출제의 경향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매년 다르죠. 매년 다릅니다. 다르고 근데 그 어떤 트렌드가 있죠. 특정한 부분이 올해 만약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다면은 그게 대개는 이게 어떤 3년 내지 4년이죠. 쭉 이렇게 그 관련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시험 할 것 없이 특정 문제가 하나가 조금 이게 출제가 된다면은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좀 중요하고 기본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르래 같은 경우죠. 도르래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다 해서 그 문제가 3년, 4년 연속적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 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때 하나 좀 특별한 관점에서 되었을 때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때 3, 4년 정도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그게 이제 하나의 출제 경향이고 그런 출제 경향을 우리가 이때 지금 아무리 OT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각 챕터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난이도죠. 난이도를 보자면 이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쉽게, 어떤 데는 어렵게, 쉽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그 해마다 다 다르죠. 예. 난이도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예. 대신에, 이것이 있죠. 이때 이 난이도라고 하는 수가 있대. 실제로, 국가직 뭐 구급 중심으로 해서 이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때, 예.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이때, 난이도, 뭐 이때 상, 그 다음에 중, 하로 이렇게 그냥, 예. 3단계로 구분한다면 뭐다, 예.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어때요? 한 문제에 정말 많으면은 두 문제가 되는데, 세 문제가 되는데, 세 문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되게 뭐 두 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때 보자면 뭐 이때 10문제 정도가 난이도 중, 그 다음에 뭐 한 7, 8문제가 난이도 하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5문제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정도가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 중심으로 20문제 중심으로 예약한다면 이러한 비율이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사실은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됩니다. 대부분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예. 뭐 17문제, 뭐 18문제, 뭐 15문제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사실은 난이도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어낸다면은 그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이 뭐 풀면 좋지만 뭐다, 예. 이것을 그냥 포기하더라도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지역마다 또 이때 뭐 카타란이 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 카타란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또 설사 국가직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때 뭐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패스 해버리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즉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점수에는 뭐 영향을 주지만은 글쎄 합격하는 데는 뭐다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즉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뭐 시간을 많이 소비해 버리면은 나머지 문제 또는 나머지 과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뭐 물론 뭐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 쉽게 또 득점할 수 있겠죠. 뭐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예외를 하고 그냥 평균적인 수험생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한다면은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냥 패스하더라도 당락에는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당락에는 큰 영향 없다. 따라서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바로 난이도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충실히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또는 공무원시이다라고 말할 때 이때 출제 비중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 자,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뭐 중요한 문제들이죠. 자, 출제 비중인데 뭐 현재 교재 중심으로 기본서 교재는 이때 서전사 출판사 서전사에서 출판된 교재로서 강의를 하는데
각 챕터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 역학 제4장, 그 다음에 제5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11장 대지입니다. 참고로 제4장에서는 우리가 이때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이 평균값입니다. 예, 그동안에 쭉 출제됐던 평균치. 세 문제 많으면 뭐다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5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네 문제가 됩니다. 또 물론 뭐 심하면 뭐다 다섯 문제까지도 좀 특별한 경우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7장 포의 응력인데 뭐 최소 세 문제 정도가 됩니다.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11장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때 뭐 최소 세 문제, 네 문제, 7문제죠. 그 다음에 뭐 10문제가 되고 12문제가 됩니다. 즉 응용역학 제4장 5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11장 전체 하자면은 뭐 이때 12문제 정도가 됩니다. 12문제면 뭐다 20문제 중에서 출제 비중이 절대적이죠. 60%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 7장, 11장입니다.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곳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뭐 나머지 챕터들이죠. 그래서 이때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1장, 제1장도 관련 문제가 두 문제쯤 됩니다. 뭐 1장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뭐다 이것이 뭐 12문제가 아니라 대개 뭐 14문제까지 이렇게 가버리죠. 대단한 비중이 됩니다. 나머지죠. 나머지 챕터에서는 이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때 뭐 1장을 포함해서 4, 5, 7, 11장 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챕터는 뭐다 한 문제씩 출제되므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스토리는 아니다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이때 토목 책에서 이때 뭐 되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단 괄약을 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목 책에서 괄약이 많이 나는 과목이 이제 뭐냐면은 영어, 그 다음에 응용역학, 그 다음에 토목 설계. 이 세 과목에서 괄약이 많이 납니다. 영어는 영어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때 역학과 토목 설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자, 그래서 일단 괄약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 문제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때 뭐 12문제 또는 14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에서 우리가 이때 최소 6문제에서 또 8문제는 나머지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나머지 챕터들에서는 이제 그냥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면은 그 한 문제들이 뭐다? 대개는 뭐다? 이때 조금 쉬운 문제들이죠. 이게 되게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아시죠? 자, 이 챕터를 뺀 나머지 챕터들에서는 쉬운 문제가 되게 뭐 6, 8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들만 득점을 해버린다면은 괄약을 거의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 짓자면은 이제 이 챕터들이 중요한 챕터인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챕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면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약간 쉽게 출제되는 나머지 챕터들에 대해서 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뭐다? 이쪽이 더 중요하다 뜻입니다. 그런 결론 하나.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면관을 하기 위한 기본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뭐다? 나머지 챕터들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결론 그렇게 하나. 결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때 1장에서 나머지 이 중요한 챕터가 되겠죠. 이 부분들은 어려운 일단 뭐 나머지들보다는 약간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뭐 5장이 어렵다 치고 그러면 이 네 문제 모두가 어려운 문제냐? 4장이 어렵다 치고 세 문제 모두가 어렵냐? 그거는 아니다 뜻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실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거의 뭐 한 문제에서 많게 세 문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챕터에 있는 에서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은 뭐다? 한 문제밖에 많아봤자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 바로 난이도 중 또는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때 아까 얘기했죠. 나머지 챕터들은 뭐다? 그냥 기본 점수를 맞는다. 그러니까 챕터에서 한 문제씩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는 아까 대체로 쉬운 문제들이죠. 대체로 물론 뭐 한 문제라도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또는 상에 해당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뭐다? 쉬운 문제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많이 출제되는 이 부분들에서도 뭐다? 비중을 보다시피 뭐다? 쉽거나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기본 점수를 확보를 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추가 점수죠. 기본 점수 확보, 추가 점수 확보 해버린다면은 뭐 이때 아까 6, 8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때 뭐 이것 중에서 2분의 1만 6문제만 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뭐 최소 12개 또는 14개 정도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그거는 최소 점수가 되겠죠. 이때 그런 전략으로 펼치면 보다 최소한도 뭐 12개에서 14개가 가능하다. 물론 뭐 조금 더 한다면은 실제로 더 높게 뭐 16개 뭐 또는 17개, 18개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고 결론은 다 하라는 뜻이죠. 결론은 1장에서 13장까지 다 하라. 하되 정말로 내가 공부하기에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패스, 그러니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좋지는 못하죠. 거기에서 이제 막혀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만 이렇게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질문하거나 질문이 낫죠.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또 질문했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죠.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내가 그냥 쭉쭉 설명 듣고서 알 수 있는 문제들만 좀 풀어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고 난이도 중하에 되는 그런 내용들만 풀어도 좋은 점수를 맞기 때문에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 자, 그 다음에 역학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 기본적으로 이때 역학은 공부 방법 이야기입니다. 뭐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역학은 이때 대략적으로 보자면 뭐 18문제죠. 예. 18문제가 계산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그 한두 문제가 이때 18에서 20문제까지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 한두 문제가 설명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즉 어떤 때는 뭐다 20문제 모두가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 이제 역학, 공무원 시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역학입니다. 계산 문제가 아시죠? 그건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죠. 한 문제당 1분이죠. 1분이 주어지는데 계산 문제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냥 읽고서 그냥 체크하는 것보다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과락이 많다 뜻입니다. 시간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평소에 공부하는 자세 또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이. 기본 공식이 대단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공식은 유도 과정은 이해를 하고, 기본 공식은 철저히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식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계산 문제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 공식은 철저하게 암기하라. 됐죠? 자,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하죠. 이해. 암기도 중요하지만은 응용 역학에서는 뭐다 이때 역학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기본 공식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개별 문제마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지? 그거죠. 기본 공식에 대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도 있지만은 특별한 조건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기본 공식만 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뜻이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그런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정답 득점 못하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응용 문제들이 됩니다. 아시죠? 물론 이제 응용을 심하게 하는 경우 있죠. 그건 이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 그런 것은 우리가 풀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응용까지는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과목 이름도 응용 역학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막히죠. 물론 잘하는 학생들이야 잘하고, 근데 공식을 암기했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별것이 아니지만 이때 자 이거 우리가 고정단이다라고 말하고 여기를 우리가 자유단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자, 이 자유단에 CQ로의 하중이 작용할 때
자유단으로부터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 2m 떨어진 곳에서 이때 이 C 단면에서의 휨 모멘트를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보를 우리가 이제 캔틸레버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점차 알게 되고,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다? 암기하고 이해와 응용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자유단에 집중화 중 10kg가 작용하고 있을 때 C 단면에서의 휨 모멘트는 얼마냐? 또 똑같은 구조물인데 캔틸레버 보가 되는데 뭐 여기에 또 이러한 등분포 화정이 작용할 때 이거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때 C 단면에다 C 단면에서의 휨 모멘트는 얼마냐? 자, 구조물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중이 이제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때 구조물은 같습니다. 이런 곳에 모멘트 하중 10kNm가 작용하고 있다. 2m 떨어진 곳에서 C 단면에서 휨 모멘트는 얼마냐? 구조물은 같은데 하중이 다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똑같은 구조물인데 뭐 이제 10kg 더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분포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 하중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자유도안에서 2m 떨어진 곳에서 휨 모멘트가 얼마냐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이 문제가 더 어렵죠. 난이도 하라는 이런 난이도 뭐 중상 정도. 자, 역학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델이죠.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냥 이게 역시 기본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하중을 갖다가 하나, 둘, 세 개를 갖다 세 개 하중을 갖다가 동시에 작용시켜 놨죠. 그러면은 뭐다 이때 당연히 이 문제는 이것들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이때 풀지 못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죠. 자, 이걸 갖다가 C 단면에서 휨 모멘트를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이제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 때는 뭐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은 뭐 좀 더 편리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식을 일단 철저히 많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좀 쉽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다.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전제가 되기를 바로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뭐다? 토목 측의 뭐 국업에서는 이제 전공 과목이 응용 역학하고 토목 설계가 있는데, 역학은 이해력이 뭐다? 좀 더 중요한 과목이 되고, 토목 설계는 뭐다? 상대적으로 암기가 좀 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은 이해성이 강한 과목이고, 토목 설계는 암기성이 강한 과목이 됩니다. 뭐 그런데 나중에 토목 설계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역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본 공식을 철저하게 암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험생들 중에서 이때 뭐 토목을 전공한 수험생과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를 갖다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뭐 토목직이니까 토목을 전공한 수험생들이 뭐 더 좀 쉽겠죠. 전공을 공부하는데, 당연히 뭐 비전공 수험생들은 역학에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뜻입니다. 비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뭐다 꽤 많습니다. 예, 기억이 나는 수험생들 영문학 전공, 예, 행정학 전공, 회계학 전공, 예. 그 다음에 수학 전공, 도시공학, 예. 또 뭐 지리 꽤 많습니다. 화학, 예. 그런데 좀 특징이 있죠. 비전공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죠. 예.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때 입학 같은 경우에 예, 거의 고득점이죠. 85점에서 그냥 뭐 95점. 엄청난 고득점을 합해버립니다. 이게 제 경험으로 보자면은. 근데 그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토목 전공한 학생들 중에서도 고득점자 있고, 근데 이쪽에 고득점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결국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아무래도 토목을 전혀 모르는 수험생 입장에서 응용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접하면 뭐다 돌아버립니다. 이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이제 뭐 적응을 못해서 또는 못 따라오면은 포기를 할 버리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수험생들은 뭐다. 처음에는 힘든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정말 쉬운 과목이다 뜻이죠. 정말로 쉬운 과목이 바로 응용역학입니다. 아까 했죠. 이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버리자면은 그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 뭐 국어, 국사, 영어는 계속 공부해야 되죠. 계속. 왜? 암기성이 강한 과목이죠. 물론 국사도 역사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라고 하기보다도 뭐다. 물론 이해가, 모든 시험은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 없는 시험이 없고 암기 없는 시험이 없죠. 그러나 역학과 비교하자면 뭐다. 국어, 국사, 영어는 암기성이 엄청나게 강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암기성이 강한 과목은 암기력은 뭐다. 일정 시간 지나면 뭐다. 사라져 버리죠. 뭐 과학적으로 제가 들은 말은 뭐 암기력은 뭐다. 한 달 30일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뭐다 이때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 동안 기억하죠. 근데 몇 달 기억하는 이유는 뭐다. 중간중간에 뭐다. 추측하면서 다 한 번씩 기억을 되새겨 주기 때문에 기억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머지 과목들은 뭐다. 암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암기성이 강한 과목이고, 역학은 이해력이 강한 과목이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버리면은 계속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국사나 영어는 뭐다. 시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역학은 뭐다. 시험 때까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뭐다. 그냥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겁니다. 문제만.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 학생들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뭐다. 실제로 시험 치면 뭐다. 엄청난 고득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전공을 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물론 뭐 잘하는 친구도 잘하고, 근데 학교 다닐 때 뭐 전공을 등한시한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옵니다. 뭐 과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50점. 그래서 토목을 전공했으나 안심하지 말고 점수 좀 등한시한 친구들은 분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이 문제하고 우리가 토목 기사 문제하고 문제 수준을 비교하자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죠? 기사 문제보다도 공무원 문제의 수준이 뭐다? 훨씬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뭐다? 기사 문제는 뭐다? 계속 반복 출제되죠. 정답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뭐다?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 버리죠. 계속 새롭게 만드니까 뭐다? 어려운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목을 전공한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전공에 대해서 등한시한 친구들은 조심하라. 즉 나는 토목 전공자니까 비전공자들보다도 전공 과목을 잘할 것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뜻이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서 그런 수험생들은 조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1년 동안의 커리입니다. 커리는 뭐 안내가 되어 있겠지만은 기본 이론 과정하고 이때 끝이 나면은 심화 이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로 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로 가고, 그 다음에 국가직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지방직 모의고사, 이런 커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대개 이제 2개월씩이죠. 2개월씩 뭐, 기본 이론 뭐, 7월, 8월, 심화 이론 뭐, 9월, 10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11월, 12월, 현재 1월, 2월, 이제 뭐 3월 하고 이제 4월, 그 다음에 뭐 이때 지방직 국가직 끝이 나면 이제 또 바로 또 시작해서 갑니다. 뭐 4월부터 해가지고 쭉 간다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요 단계별로 하나씩 따라오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항상 시작했으면 뭐 이때 시작한 시점에서 이때 끝나는 시점까지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웬만해서는 합격을 하지 않을 합격을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가면은 거의 대부분 합격합니다. 자, 커리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다 끝나고 난 뒤에 면접 준비할 때 면접 자료 이때 합격한 수험생들이 면접 후기를 보내줍니다. 면접 후기는 면접 자료를 갖다가 이때 여러분이 게시판 질문 있죠? 게시판 질문을 통해서 해주면 제가 면접 자료를 갖다가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다운받아서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 질문이죠. 게시판에 질문할 때, 가급적이면 그 사진이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할 때 이게 이제 질문할 때 일단 사진을 찍고 그래서 업로드하고, 왜냐하면 역학은 우리가 토목 설계도 마찬가지죠. 계산 문제 많기 때문에 또 그림도 많이 있죠. 그림도. 그래서 사진 찍고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때 예를 들자면 이때 2024년 역학 때 기본 이론서 이론서 그냥 몇 페이지
페이지가 되겠죠. 예. 문제는 또 뭐 문제 몇 번, 예. 문제 뭐 몇 번, 예. 이런 식으로 하죠. 뭐 100페이지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그 좀 답변할 때 좀 빨리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때 뭐 해주면은 좋겠다. 또 뭐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은 또 뭐 이때 다른 면 문제풀이 뭐 몇 장, 몇 번 이런 식으로 또 국가직 모의고사 뭐 역학 국가직 뭐 모의고사 몇 회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해가지고 이제 사진 핸드폰으로 근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주면은 제가 답변할 때 별도로 찾아보지 않고 있죠. 예. 또 길을 가면서도 또 뭐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갖다가 이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신속하게 답변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단 뭐 첫 시간은 뭐다 이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을 하고 정상적인 수업은 2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